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전공 물리학 고체 물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차시로 탄성파의 양자화, 일명 포논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력학 시간에 유도했던 연성진동에서의 longitudinal wave function을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먼저 격자점의 질량을 m, 격자 간격을 a로 두고 모든 격자 사이에는 힘상수 c로 연결되어 있다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고체 격자 내에 생기는 평면 파동을 생각할 때 알파 번째 격자의 변이를 x알파로 두면 알파 번째 격자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죠.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단순 조화 진동의 형태였습니다. 이 조화 진동의 진폭 라지 X알파는 연성 진동 조건에 의해서 바로 옆의 격자와 위상 변화량 KA만큼 차이가 나고 이때 K를 격자 진동의 파동 벡터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동 벡터 K에 따라서 dispersion relation 분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고 위상 속도와 군 속도도 계산할 수 있었죠. 이 분산관계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파이까지 그래프가 무한히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격자 간격을 k 스페이스에서 본 거기 때문에 역살창 개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이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이 되죠. 고체 물리학에서는 이 그래프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k가 2a분의 파이라면 정확히 격자 간격의 4배가 한 파장이 되는 격자 진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k가 2a분의 3파이인 경우의 파동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고체 격자가 연속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파란색으로 표기한 짧은 파장의 파동은 초록색 파동과 같은 진동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상 속도가 3분의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배 느리게 움직여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군속도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여야 같은 형태의 진동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고체 격자의 진동은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의 바깥쪽에 있는 높은 K값, 즉 아무리 짧은 파장의 진동을 기술하더라도 고체 격자에서는 브릴로앙 영역 안쪽에 있는 작은 K값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격자의 진동을 다룰 때 격자 내에서 만들어지는 파동 벡터는 항상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 내부의 K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K가 A분의 파이, 즉 브릴로앙 경계에 존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정확히 두 격자의 길이가 한 파장을 만들게 되죠. 이 파동은 고체 격자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파장 중에서 가장 짧은 파장이 됩니다. 이 파동의 군속도는 0이기 때문에 제자리 진동만 하는 정상파가 됩니다. 위상 속도는 파이분의 2a 오메가 제로의 크기로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상관없이 정상파를 만들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K가 거의 A분의 2파이에 가까운 값이 된다면 격자 하나당 간격이 파장보다는 약간 짧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봤듯이 이건 K가 거의 0인 것과 구별할 수 없죠. 그리고 연극한에서는 위상속도와 군속도가 모두 오메가 제로 A로 똑같아집니다. 이 상황은 파장에 비해서 격자 간격이 너무 작은 근사, 그러니까 고체 격자를 연속체로 가정한 근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웨이브의 경우에도 격자의 연성 진동을 분석하면 이런 식의 분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D는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longitudinal dispersion에 비해서 좀 더 낮은 곳에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저에 두 개의 원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분을 위해서 질량이 큰 쪽을 mx, 질량이 작은 쪽을 my로 두고 x 입자의 알파 번째 변이를 이렇게 두고요. 마찬가지로 y 입자의 알파 번째 변이를 이렇게 기술하겠습니다. 격자 간격은 여전히 a로 두고요. 힘상수는 모든 원자면 사이에 c로 작동한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두 원자에 대한 알파 번째 입자의 운동 방정식은 각각 이렇게 기술되겠죠.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파동력학에서 했던 방법대로 amplitude phase shift를 사용해서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들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요. xy가 0이 아닌 해를 가지기 위한 세클 이퀘이션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고유 상태에 대한 분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이대로는 너무 복잡해서 두 고유 모드의 변이 관계를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연속체 근사에서의 오메가와 브릴로앙 경계에서의 오메가를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연속체 근사에서 오메가 플러스는 한 기저 속의 두 원자의 질량 중심이 정지한 모드가 되고요. 오메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두 원자가 완전히 같은 변이를 가진 모드가 됩니다.
또 브릴로한 경계에서는 오메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X 원자들이 전부 정지한 모드가 되고요. 오메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Y 원자들이 전부 정지한 모드가 됩니다. 이 분산 관계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0부터 첫 번째 브릴로한 영역의 경계까지고요. 오메가 플러스는 K가 0일 때는 마치 환산 질량으로 결합된 진동자처럼 행동하다가 K가 경계값이 되면 X 원자가 정지, 즉 Y 원자에 의한 진동만 남아있는 곳까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또 오메가 마이너스는 K가 0일 때는 두 원자의 질량이 합쳐진 하나의 진동자처럼 행동하다가 K가 경계값이 되면 Y 원자가 정지, 즉 X 원자에 의한 진동만 남아있는 곳까지 그려지죠. 이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분산관계식의 고유 모드의 진폭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연속체 가정으로 매우 긴 파장을 가지는 진동 모드인데요.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진동 모드는 이렇게 모든 위치에서 질량 중심의 변이가 없는 상태로 두 기저의 원자들이 반대로 진동하는 모드입니다. 또 오메가 마이너스 진동 모드는 이렇게 두 원자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변이를 가지면서 진동하는 모드죠. 물론 연속체 가정일 때는 한 파장 안에 무수히 많은 격자를 그려 넣어야 합니다. 그림상 표현의 한계가 좀 있어요. 이번에는 브릴로한 경계에서의 진동 모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메가 플러스는 X 원자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Y 원자에 의한 정상파만 남아있고요. 반대로 오메가 마이너스는 Y 원자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질량이 큰 X 원자에 의한 정상파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고유진동 모드에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오메가 플러스 모드를 옵티컬 모드, 광갈래, 오메가 마이너스 모드를 어쿠스티컬 모드, 소리갈래라고 부릅니다. 이건 반대 변이로 진동하는 양상은 이온결합처럼 기저에 있는 두 원자의 전하가 반대인 결정에 빛을 쏘면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퍼전의 고유 상태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현상을 폴라리제이션 브랜치, 극갈림이라 부릅니다. 항상 물리학에서는 파동이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양자화된 입자를 상상합니다. 그 계산을 위해서 다시 간격이 A이고 질량이 M인 고체 격자가 힘상수 C로 결합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알파 번째 격자의 변이를 잡고요. 이 격자점에 해밀토니안을 써볼 건데요. 그러려면 운동 에너지를 운동량 P알파로 표현해야겠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도 기술해야 하는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알파 번째 원자의 오른쪽 스프링 하나에 대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에 있는 원자는 그 오른쪽 스프링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무한히 많은 격자를 가정할 거기 때문에 그 끝이 왼쪽 끝에 있는 원자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파동의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체 에너지는 모든 알파에 대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해밀토니안으로부터 탄성파를 양자화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치 연산자는 일반화 좌표계 Q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 연산자와는 이런 불확정성이 성립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해밀토니안의 위치와 운동량 연산자를 주기적 살창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2, 3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사용된 K에 관한 합은 주기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경계 조건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2, 3풀이의 개수인 라지 PQ 사이에도 같은 방식의 불확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몰 p와 스몰 q는 실제 위치와 운동량의 연산자이기 때문에 헐미션 오퍼레이터고요. 라지 pq 연산자는 스몰 pq가 헐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양변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지수항의 복소수 때문에 k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치와 운동량 연산자의 풀이의 변환 계수 단독으로는 헐미션 오퍼레이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풀이에 변환한 대문자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밀토니안을 표현해 볼 건데요. 먼저 pk와 p-k 곱의 합을 계산해 보면 서메이션 내의 지수항이 델타 함수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 제곱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qk와 q-k 곱 역시 위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결과는 해밀토니안을 고치는 데 유용한 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사인 제곱항을 포함한 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수항이 델타 함수가 되기 위한 베타 번호의 기준이 사인 제곱항에서 나온 3개의 지수항 때문에 1이 높거나 낮게 나타나야 되죠. 여기서 베타는 더미 인덱스이기 때문에 부호랑 번호를 적절히 수정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결과가 해밀토니안의 위치 연산자 표현과 같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로 도입한 연산자로 해밀토니안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조화 진동자꼴로 바꾸기 위해서 m 오메가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오메가 K는 다름 아닌 디스퍼전 릴레이션이고요. 우리가 도입했던 2, 3풀이의 번호 K는 격자에 발생하는 파동 벡터였던 거죠. 이 파동 벡터에 관한 해밀토니안은 양자 조화 진동자에서 썼던 웨더 오퍼레이터 형식으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위치와 운동량 연산자의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파동 벡터 공간에서의 새로운 해밀토니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밀토니안의 꼴을 보니까 각 항들이 각각 운동량의 제곱과 위치 제곱의 역할을 한다면 단순 조화 진동이 될 거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바로 하이젠버그 방정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연산자 Q와 커뮤테이션을 계산했을 때 0이 아닌 항은 연산자 P이기 때문에 더미 인덱스 L과 불확정성을 활용해서 서메이션을 계산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Q의 시간 미분은 P가 되죠. 해석역학적으로도 운동량과 위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라지 Q 연산자의 2차 미분은 반대로 연산자 Q와의 커뮤테이션을 계산해야 하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Q 연산자에 대해서 단순 조화 진동의 운동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해밀토니안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웨이브 벡터 K에 대한 파동을 포논이라는 양자화된 입자로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오메가는 맨 처음에 계산했던 기저원자 하나의 각진동수고요. 이제 양자화된 포논의 파동 벡터, 즉 포논의 운동량을 결정하는 K에 대해서 어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하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되죠. 이렇게 되면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으로부터 어널레이션,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사이의 불확정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오퍼레이터를 연립해서 위치와 운동량의 풀이의 연산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연립 과정에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K인 연산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오메가 K는 디스퍼전 릴레이션 때문에 K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걸 사용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서 해밀토니안을 어나일레이션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완벽한 조화 진동자의 해밀토니안이고 이 해밀토니안의 고유 에너지가 앞에서 구한 결과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는 포논의 운동량을 의미하고요. 오메가는 그 운동량에 따라 결정되는 각 진동수입니다. 그리고 N은 K 운동량의 양자수가 될 건데요. 광자에서와 똑같이 하바 오메가 에너지를 가지는 포논 입자의 개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태의 에너지를 여러 포논이 점유할 수 있기 때문에 포논은 보존 입자가 되죠. 포논의 개수 N은 광자에서와 같이 연속적인 탄성파의 진폭으로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밀도가 로인 매질의 탄성파 하나의 변이 R을 진폭 R0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성파의 각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도 있고요. 임의의 부피 V만큼의 운동 에너지도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시간 평균을 구해보면 이 결과는 항상 총 에너지의 절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탄성파의 진폭의 제곱이 평균 포논수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광자의 결과와 같죠. 그래서 고체 내부에서는 항상 격자 진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논이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차시에서 공부했던 탄성 산란이 이런 회절 조건을 만족하는 산란이었는데요. 만약에 K 벡터의 일부가 고체 격자의 파동, 즉 포논 운동량으로 전환된다면 전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포논의 운동량만큼의 비탄성 산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금속 내에서의 원자 진동으로 격자의 힘상수에 대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속은 격자의 원자가 박혀 있고요. 그 주변에 전도 전자 바다가 존재합니다. 금속 결합인 거죠. 만약에 금속 원자가 격자에서 거리 r만큼 벗어난다면 원자의 복원력은 반지름이 스몰 r인 구 속에 있는 전하에 의한 쿨롱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자를 내놓은 금속 원자를 일가 양이온으로 잡고요. 변이가 발생한 원자 반지름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 구름의 전하량을 거리 r에 의존하는 전자 개수 밀도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경이 라지 r인 구안에 전하 -e가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 가정인 라지 r 세제곱분의 스몰 r 세제곱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쿨롱 힘의 반지름 성분은 이렇게 계산되고요. 전자 개수 밀도 n까지 넣어보면 힘상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자의 각 진동수는 원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실제 금속 결합에서는 격자 사이의 상호작용보다 전자구름과의 상호작용이 힘상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번에는 실험적으로 유용한 분산관계식으로부터 힘상수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m이고 간격이 a인 1차원 격자를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인접한 격자에 의한 힘상수 c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알파 a만큼 떨어져 있는 알파 번째 면에 의한 힘상수 c 알파를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디스퍼전 릴레이션은 이렇게 하나의 C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C알파에 의한 합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으로 C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풀이의 역변환과 비슷하게 삼각함수의 직교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변은 자연스럽게 인덱스 더미 베타 번째 격자에 의한 힘상수 C 베타에 관해서 정리되기 때문에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실험적으로 알 때 베타 번째 면에 의한 힘상수를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겠죠. 실제 이 식을 이용해서 인접한 힘상수만 존재하는 디스퍼전이 나오는 조건을 구해보겠습니다. 베타 번째 힘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오메가 k 값을 대입하고요. 사인 제곱을 변형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적분 결과가 0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베타가 1일 때만 0이 아닌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인접한 격자의 힘상수만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 힘상수의 형태만 보더라도 격자 진동에서 상수 형태의 분산 관계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 자리에 상수, 즉 오메가 제로를 대입해보면 모든 힘상수가 0이 되어버리죠. 이건 완벽히 자유입자일 때만 가능한 디스퍼전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1차 함수 형태의 디스퍼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되기 위한 힘상수는 이 적분을 실행해보면 되는데요. 이 결과는 짝수 번째 격자마다 음의 힘상수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디스퍼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량이 m이고 간격이 a인 1차원 격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전하량이 교대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베이시스에 존재하는 기재 질량이 m으로 모두 같기 때문에 브랜치는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요. 그런 이온 결합의 상황을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알파 a만큼 떨어진 격자에 의한 힘상수를 c 알파로 둘 수 있고요. 격자 배열이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만큼 떨어진 두 개의 똑같은 격자로부터 받는 쿨롱의 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시간에 수없이 연습했듯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에 알파 승을 한 거는 마델롱 상수를 공부할 때처럼 짝수 번째 격자면은 같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음의 방향의 힘, 즉 복원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는 격자로부터 벗어나는 작은 변이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통해서 알파 번째 격자의 힘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원 이온 결합 격자의 쿨롱 힘에 의한 디스퍼전 릴레이션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힘상수의 급수 부분은 음수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가까운 격자가 인력, 즉 불안정 평형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까운 원자는 르나드 존스 포텐셜과 같이 작은 범위의 힘상수 C를 따로 사용해서 이렇게 써야 현실적인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디스퍼전 릴레이션의 급수 부분을 두 가지 경계의 K에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K가 0으로 가는 경우, 즉 연속체 근사의 경우는 사인항이 1차 함수로 근사되면서 이런 급수가 나타납니다. 대괄호 안에는 마델롱 상수를 구했던 것 같이 로그 2가 되고요. 연속체 근사에서의 각 진동수는 선형으로 0에 접근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체 근사에서 나타나는 1차원 이온격자 내의 파동은 대괄호 속에 있는 값이 파동의 속력이 됨을 알 수 있죠. 또 브릴로항 영역의 경계 K값이 A분의 파이가 되는 경우에는 사인항이 알파항이 홀수일 때만 1로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리만-제타 함수 3의 형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브릴로항 영역의 경계에서의 각 진동수는 이런 값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력학에서 다뤘던 연성진동의 디스퍼전 릴레이션의 의미를 격자 내부의 진동이라는 점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진동자에 적용되는 힘상수가 여러 개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죠. 그리고 진동자의 기저가 두 개의 원자라면 두 개의 갈래, 부호에 따라서 광갈래와 소리갈래로 나눠진다는 것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격자 진동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세워보면 이것의 풀이의 변환으로 나타나는 K-스페이스 연산자로 변환시켰을 때 단순 조화 진동하는 형태의 양자화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격자 진동은 K 운동량을 가지는 단일 입자, 포논이라는 입자로 양자화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몇 가지 힘상수에 관한 예제도 다뤄보면서 여러 고체 격자에서 정의되는 힘상수와 분산 관계식의 관계도 연습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